질문 어디를 잘 못 풀었나 보려고 보는 겁니다. 원방도 저기 상 문제 몇 개 좀 같이 할게. 여기 하는 거 야, 여기 하는 거 아니냐? 도형의 이동? 도, 선생님? 이거 하는 거래요. 도형의 이동 부분이 그 기말고사 범위이기도 한데 이 수학 상이 원래 여러분들 알고 있냐? 그게 책 한 권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고등수학이 상하로 나눠진 게 아니고 그냥 고등수학 한 권인데 1년치가 알았어?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상하를. 근데 어떤 책은 가끔 도형의 이동이 수학 하에 있는 책도 가끔 있어. 근데 학교에서 시험 범위도 그래서 애매하게 잘려. 근데 요즘에 한 2년 정도? 최근 2년 정도 고1 때 고2까지도 고3은 어차피 1학기 때 모든 게 다 끝나기 때문에 똑같은데 고1, 고2 때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랑 조금 좀 많이 차이가 나는 학교가 돼지고예요. 앞부분의 시험 범위를 1학년 때는 뒤지게 많이 하다가 뒤에를 조금 하고 근데 2학년 때는 반대로 앞에를 엄청 조금 낸 다음에 뒤에를 또 많이 내고 그냥 그러니까 꼴린 대로 한다는 얘기죠. 시험 기간은 비슷한데 그래서 돼지고만 따로 막 수업을 머지고 진짜. 그래서 시험지를 봐보면은 다른 학교들은 보통 중간고사를 2차 방정식쯤에서 끝내는데 돼지고만 작년에 연립방정식까지 부등식 전까지 시험 범위였고 막 그랬어요. 그런 부분 차이가. 그래서 쌤은 그 3월에 한 번 더 하잖아. 수상을 한 번 더 하고 다음 주부터 수화를 나갈 텐데 수화를 나가고 수상을 그 다음에 할 텐데 수상을 잊지 마. 우리 반이 화목도 화목도 탑 탑이래요. 예. 그리고 우리 반은 수학상 심화반입니다. 앞에 아니야. 아직은 응용 심화반이야. 그렇지. 응용 심화. 알았어? 이해됐지?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시험지를 이렇게 내가 봐야겠다. 난 사실 쌤은 그 애들이 어느 정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도 원래 성격이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래서 부탁을 한 거예요. 시험지 하나 적당한 걸로, 무난한 걸로, 어렵지 않은 걸로 애들 한번 풀려보자. 상태 좀 보자. 그래서 풀린 거예요. 근데 그 시험지는 미안한데 보정고 돼지고보다 훨씬 쉽습니다. 아셨죠? 아마 보정고 시험지 보면 울걸? 네. 괜찮아. 돼지고랑 보정고 요새 지금 알고 있지? 작정하고 내고 있는 거 시험. 지금 막 80점 초중반이면 1등급인 거 알아?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보통 1등급 보통 그러면은 95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교에서 10한 4등 5등 정도 하면 1등급이고 저는 뭐 고1이니까 살짝 그 뭐랄까 욕심을 좀 버리고 우리 반 전체 중에 절반 정도만 1등급 나와도 괜찮잖아. 절반 소심하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알지? 월수금에도 탑반이 있어요. 나는 하늘 아래 두 1등은 있을 수 없다고 봐.
맞지? 알지? 경쟁이야, 경쟁이야. 경쟁 좋아해. 난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도 경쟁적만 해. 알았어? 경쟁, 알지?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애들한테 남긴, 명언이라고 하다기보다 약간 그 잔소리 즐겨찾기가 몇 개 있어요.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세 개 아예 외우고 다니더라. 어떤 애들은 그 좀 정신 나간 것 같긴 한데 프사에다가 막 이렇게 상매에다가 써놓기도 하는데 약간 걔네들 좀 약간 덕후 기질이 있어. 희한하게 대학 잘 가는 애들 그런 애들이다. 약간 그런 거 있지. 고3 애들 중에 이번에 막 저기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 이쪽 가는 애들이 친구들 이렇게 다니니까 소문 듣고 막 온다 와가지고 아니 자꾸 이것들이 작년부터 나를 인터넷 강의 데뷔를 시킨다고. 야, 난 늦었어 이미 이제. 나이가 지금. 그래서 자꾸 막 내 사진 있잖아. 내 사진, 내 유튜브 영상에서 직접 지들이 캡처를 한 다음에 그 인쇄를 해가지고 책 앞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녀. 야, 그 뭔지 알지? 약간 자기 이름 해가지고 사진, 프로필 사진 있는 그런 책들 있잖아. 내가 징하다, 너그 진짜. 징하다. 가지고 막 여기 막 여기다 막 맨날 적어놔. 그리고 막 어디 모의고사 학원에서 보면 그 OMR 앞에다가도 막 적어놔. 뭐 수학은 헤르메스 하면서. 쌤이 그 만드는 컨텐츠의 그 이름이 헤르메스거든요. 쌤이 좋아하는 명품이 하나 있어요. 헤르메스입니다. 예, 사실 갖고 있진 않아요. 물론 갖고 있었죠. 그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팔았어요. 빔 프로젝트 살라고요. 빔 살라고 팔았어요. 조만간 하나 달라니까. 네. 아니. 아유, 니네 인강 바보면 알잖아. 칠판에 바로 쏠 겁니다. 바로 쏘고 수업하는 이유가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쌤이 첫 번째로 강조하는 그 이 마음가짐이 얘들아 고등학교 때는 있잖아. 열심히 하는 건 안 중요해. 잘하는 게 중요하지. 잊지 마. 알았어? 열심히 하는 거 그러면 갑자기 이런 생각. 열심히 안 해도 되나? 봐봐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MZ의 문제야 이게. 저도 MZ인데 턱걸이 걸쳤어요. M. Z 아니야 뭐 Z. M. 봐봐 명제했잖아. 집합했잖아. 부분 집합 개념인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이거고 잘하는 건 이거라는 거지. 근데 애들이 열심히 하는 게 이거고 잘하는 게 이건가? 난 이거 안 하면 된다. 엄마 나 열심히 하지 말래. 그게 아니라니까 애들이. 요거야 요거. 잘해야 돼. 그지 않을까? 그냥 우리나라는 결과를 보는 더러운 세상이죠. 세상이 다 그래요. 그잖아. 내가 열심히 했냐? 쌤,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쌤한테는 입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듣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좀 지나면은 그 여러분들 또래 친구들보다 그럼 내 말을 잘 새겨 들으면 입시에 대한 잡지식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알았죠?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학생부 종합 이런 거는 뭐 공부 외에 다른 것도 이렇게 잘하면 대학 잘 가긴 개뿔. 아니야. 결국 성적이야. 알았어? 생각을 해봐봐. 전교생이 그렇게 많은데 나만 특별히 잘 써주겠니? 그리고 전국에 고등학교가 몇 개인데 그렇게 잘 써준 애들이 당신들만 있을까?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어? 내가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그런 애들이 전국에 몇 명이겠냐고. 겁나 많겠지. 그 생각을 하면 돼 항상. 그래서 일단은 성적이 중요한 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들어서 알겠지만 예전에 세대들보다 한 4, 5년 전보다도 생기부가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알고 있죠. 내신이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국영, 수탐, 애들이 꼭 이상한 뭐 일본어, 한국사에 목숨 거는데 그런 거 말고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국어, 수학, 영어의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중요하겠지. 물론 1학년 때는 통사, 통과 둘 다 잡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이과를 가고 싶으면 통과, 문과면 통사 쪽이 조금 등급 하나라도 높은 게 낫긴 합니다. 그런데 1학년 때는 결국 보는 건 국영수다.
영어는 많이 약해져가지고 국어하고 수학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열심히 하는 건 된다고 치면 잘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또 봐봐, 이걸 알고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해야 돼. 시험을 잘 보는 애들이 있어. 근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 엄마? 좀 삐져나온 것 같기도 하고. 수학을 잘 못하는데 시험을 잘 본다? 에이, 그건 빼자. 잘 찍는 애들이잖아. 그건 뭐 그냥 보불복이니까.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수학을 잘해줬어. 전보다. 근데 시험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제 수학을 잘하는 거하고 시험을 잘 보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수학을 잘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방학 때는 테스트나 이런 것도 그래서 조금 진지하게 봐야 되는 게, 시험을 잘 보는 것도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면 2학년 중에서도 걔네들 1학년 때 진짜 몇 명은 내신 성적이 칭하게 안 나와. 왜냐면 얘가 자꾸 이상한 걸만 틀려. 시험만 보면. 근데 평소에 푸는 문제는 거의 최상위급 난이도를 다 풀고 쌤이 따로 줘요. 쌤은 이제 뭐 20명이 있든 30명이 있든, 30명은 좀 많은데 20명이 있든 뭐 5명이 있든 간에 얘가 똑같이 교재 진도를 메인 교재 나가는데 쌤은 메인 교재 하나만 나가는 반은 아무 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거기 시간표에 나와 있는 교재에는 메인 교재 하나 있지만 지금 부교재가 더 나갈 겁니다. 그거는 나눠져서 나갈 거야, 레벨이. 우리 반에서도 레벨 나눠질 거거든. 난 제발 3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상중하. 2개라도 그냥 A, B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 정도가 필요하면 여기 하고, 얘가 이거보다 더 치고 나가네 그러면 계속 시켜. 한계치까지 시킨다고, 난이도를. 그렇게 따로 시켰는데 성적은 2, 3등급이 나와.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 1등급이 나와. 그러니까 수학을 결국 잘하는 거야. 수학은 잘하는데 학교 내신 성적은 잘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잘 나오는 거지.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수학 실력만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일단 첫 번째, 멘탈이 중요해요. 수학은 멘탈로 하는 거야. 쌤도 평소에는 멘탈 이렇게 강한 편인가? 모르겠다. 그냥 무덤덤하나? 근데 시험 볼 때는, 특히 수학을 공부할 때는 멘탈을 그냥 막 갑자기 어려운 게 나왔다고 해서 당황해서 막 뒤에를 못 풀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은 좀 다른데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은. 그래서 일단 자신감이 중요하고, 일단 분명히 있을 거야. 몇 명은 분명히 한 2-3명은 있을 거야, 우리 반에도. 기본적으로 무의식 속에 내가 수학을 잘 못하고 내가 수학이 제일 약한 과목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백날 해봤자야. 알았지?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버려. 알았지? 애당초에 내가 수학이 약한 과목이야 라는 그 선입견을 스스로한테서 벗어나라고. 냅둬. 그냥 과목, 그냥 수학인 거야. 이해됐지? 아무 감정을 갖지 마. 그러니까 잘하는 건 자신감 갖는 건 좋은데, 알겠죠? 그거를 굳이 내가 이거는 난 수학이 약해, 수학에 자신이 없어 라는 생각을 굳이 미리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알았냐? 그거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걸 버리고 자신감 있게 푸세요. 그리고 약간 풀 때는 좀 허세가 필요하지. 상현아, 저기 뒤에 보이지? 책상? 스탠딩 책상 보이지? 쌤 졸면 분필도 던진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푸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상난이도가 있어도 최대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신감 가지고 하세요. 알았어? 자신감 가져도 됩니다. 이제 쌤한테 배우니까 자신감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자, 거기 도형의 이동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공통적으로 몇 개, 여러분들 잘 못 풀었던 게 몇 개 공통적으로 보여서 일단 그거부터 좀 먼저 하고 있다가 개별로 해줄 수 있는 건 할게요. 원방에도 몇 개 보이더라고. 상인데 그게 중요해서, 물론 나중에 한 바퀴 다시 돌 때는 하겠지만 지금 쌤이 강조하는 거 들어놓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르겠지. 일단은 1449번 봅시다.
자, 세점 OAB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각각 O', A', B'이라고 하자. 자, B'이 3,2루트3이고 삼각형 O', A', B'이 정삼각형이래요. 알았지? 그러면 이 삼각형 OAB를 평행이동을 시켜도 정삼각형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평행이동한 후가 정삼각형이면 전에도 정삼각형이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프라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좌표를 찍어요. 여기 단어는 그냥 좌표 일단 찍어야죠. 원점,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거기 보면 AB가 근데 어딘지가 중요한 거야. 사실은 AB가 여기 있어도 정삼각형 되고요. 여기 있어도 정삼각형 되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AB를 곱해서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둘 다 양수든가 둘 다 음수겠지. 따라서 여기에 놓이는 정삼각형일 테니까 여기 점 좌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중점 1 잡고 높이, 정삼각형 높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가 루트 3이겠지? 그럼 얘 좌표는 1, 루트 3? 얘가 누구냐 지금? B 아니야 지금? 근데 B가 3,2 루트 3이 됐다는 건 평행이동 얼만큼 했는지가 보이죠? 예, 그럼 그 나머지 점들도 같이 이동을 하시면 돼요. 상이지만 그 좌표를 직접 찍으면 금방 답이 나오는 형태였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확인 좀 잠깐 합시다. 1451번에 그 문제를 풀어줄 건 아닌데 지금 쌤이랑 수학 상할 때랑 또 그렇고 내가 꼭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해라 라고 정해주는 게 있을 텐데 수학 상에도 직선하고 2차 방정식 이런 애들 2차 함수가 나오니까 요거 보자마자 어떻게 바꿔야 되죠? 이 친구 직선은 맞죠? 어떤 직선이야? 보자마자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가야 돼. 알았지?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넘겨서 그 무슨 말이야? y는 k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 직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애들은 항등식에도 나오는데 이런 애들은 어떤 직선이냐면 점이 하나 고정돼 있고 직선이 여길 지나면서 회전을 하는 거야. 알지? 회전하는 그런 직선이기 때문에 이건 2차 함수 가도 똑같이 나와요. 직선하고 2차 함수 관계할 때. 그것 때문에 잠깐 보자고 한 거고 그 뒤에 뒤쪽에 상문제였던 것 같은데 1475번 자 봅시다. 직선 1475번 y는 x 플러스 2위의 점 a를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b b를 다시 원점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16이다. 이때 a의 좌표를 구하죠. 자 천천히 봐보면 y는 x 플러스 2위에 어떤 점을 하나 아무거나 잡아. 그걸 y는 x로 대칭 이동을 시켰어. 그죠? 근데 그걸 다시 원점 대칭을 시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그거를 그냥 보통은 이렇게 y는 x 플러스 2 위의 점 a를 얘를 y는 x 대칭을 시켜. 그죠? 그 친구를 b를 했어. b라고 한 거야. b를 또 원점 대칭을 시킨 거야. 그걸 c라고 한 거지. 근데 보통은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예를 들어서 뭐 x, x 플러스 2라고 잡고 얘를 뭐 대칭 이동시키고 이래도 되는데 이게 직선을 가만히 봐보면 얘랑 얘가 무슨 관계야? 기울기. 둘 다 1이잖아요. 평행하죠. 그러면 그림으로 해석을 해봐. 봐봐. x 플러스 2거든? 그럼 이렇게 생겼어. 그죠?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y는 x로 대칭 이동을 시켰어요.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점 a가 있을 거야. 누군지 몰라도. 그럼 이 친구를 y는 x 대칭 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막 자리 막 바꾸고? 근데 이게 이런 직선, 기울기가 1이고 똑같이 평행한 직선은 대칭 이동 시키기가 편해요. 그냥 옮기세요. 그림으로 생각해봐.
그냥 이걸로 접는 거야. 접으면 어떻게 돼? 여기가 대칭이 되니까 좌표들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 y는 x-2로 바로 바뀌어. x, y 자리 안 바꿔도 돼.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a라는 점을 얘로 대칭 이동시킨 b는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대략 여기 있는 거야. 여기가 a, 여기가 b. 알았지? 그림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어디로 이동시켰어? 원점 대칭을 시켰죠. 원점 대칭을 시키면 어디에 놓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 상상을 해봐봐. 얘네들 지금 가운데 y는 x를 기준으로 평행하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원점이 있어요. 그럼 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기 대칭 이동시키자 이렇게. 여기 놓이겠지. 그렇지 않을까? 이쪽에 놓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기가 얘네들의 중점인 거니까. 여기에 놓이게 돼. 그럼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자동으로 직각삼각형이 되지. 그지? 이 삼각형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직각삼각형인 채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 그 가운데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누구예요? 여기 원점이죠. 그런 그림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가 16이다. 쌤이 왜 이런 이야기 했냐면 ABC의 넓이인데 이 삼각형이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이 아니라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때 좀 편한 게 있죠. 자, 일단은 봅시다. 요거 길이 곱하기 요거 길이 하면 되는데, 봐봐. 이 길이는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죠? 둘 사이의 거리입니다. 둘 사이의 거리고, 그 다음에 그럼 그거 하면 길이가 나오지. 그럼 나는 뭘 알 수 있어? 이거에 요 길이를 알 수 있네. 높이를 알 수 있네. 그죠? 높이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물론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얘들을 x, x 플러스 2라고 잡고 좌표로 문제를 풀어도 돼. 근데 그거는 보통 일반적인 풀이니까 쌤은 다른 거 알려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 길이가 나오면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어. 이거를 반을 이렇게 갈라. 알았지? 반 가르면 그 길이의 절반이 여기거든요. 그죠? 좌표를 활용을 잘해야 돼. 요 길이가 나와요. 얼마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 길이가 누구랑 똑같은 줄 알아? 얘랑 똑같지.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씩만 바꾸면 이런 애들을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이런 애들. 그러면은 이게 중점이라는 거. 그림만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좌표를 직접 잡는 거는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x, x 플러스 2로 잡고 대칭 이동 시키면 x 플러스 2, x, 그지? 원점 대칭 시키면 요거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이렇게 잡고 푸는 건 맞는데, 그림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림으로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도 변형해서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좌표 구하는 거는 이렇게 위에 써 있는 요 좌표로 문제를 풀면 75번은 답이 나올 거고, 해보고 있다가 안 되면 개별로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림 그리는 문제 하나 더 있었는데 1489번. 이거 살짝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이게 지금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반지름이 루트 2고. 생각을 해봐. 뭐 이상한 거 없냐? 그 좀 특징이 보일 텐데, 이거 지금 0,0 지나요. 아닌가? 어때? 0 넣어봐. 되잖아. 간단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얘 그걸 0 넣을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이걸 보고 0 넣으니까 2 나오네 뭐 할 수도 있지. 근데 모든 원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 근데 중심좌표를 봐봐. 중심좌표가, 자,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반지름이 루트 2야. 여러분 알다시피 이 길이가 뭡니까? 루트 2죠. 그래서 원을 지나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지나는 거야. 알았어? 얘가 이렇게 지나는 원인데, 알았지? 지나는 원인데 어디만 필요한 거죠? x가 0 이하, y가 0 이하니까 몇 사분면? 3, 4분면. 그지? 3, 4분면이라서 여기서 이거만 그려. 여기만 딱 그려, 이렇게. 알았지? 이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여기. 요 모양. 아직 귀퉁이가 잘린 모양이죠. 이해됐지?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대칭 이동을 시켜서 생기는 넓이를 구하죠. 그런데 이걸 그냥 그리시면, 그냥 막 그리면 안 되고,
얘를 볼 때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 당연히 특수각이 나올 거야. 잘 봐봐. 여기서 이거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원래 원이 이 부분이었어. 그러면 이거를 원점 이동 뭐 x축 y축 이동시키면 얘가 어떻게 될까? 클로버 모양처럼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똑같은 애가 복사 붙여넣기가 되겠지. 그럼 그릴 필요가 있을까? 똑같은 애가 4개 있는데. 그럼 이거 하나 구하고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여기가 원 위의 점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고1이니까 중3 때 배웠어요. 원 할 때 원 위의 점을 이렇게 직각을 만들면 이 둘을 이기면 이게 뭐지? 너무 오랜만이야? 직각이잖아. 원에서 원 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중3 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직각일 때 요거 이름이 뭐지? 맞죠? 미친 거 아니야? 요거 그 단어는 나만 쓸 수 있어. 자, 요거죠. 오케이? 그럼 얘가 지름인 거야. 근데 여기 원의 중심이 있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어지겠죠? 따라서 반원 더하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4개 있는 겁니다. 그림이. 알았지? 요거 캐치를 못하면은 그림 이거 4개짜리 그려봤자 답이 안 나와. 당연히 야 출제자를 믿고 가야지. 문제 만든 사람을 믿어야지. 특수각이 아닌데 어떻게 구해? 그죠? 특수각이 아니 뭐 60도 아니면 45도 아니면 90도겠지. 30도나. 그런 거예요. 89번은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시험에 무조건 하나씩 나오거든. 유형 13. 여기 책에도 집중 공략이라고 써있죠. 진짜 내가 이런 것만 모아가지고 프린트 막 던져주고 하거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연습을 해도 막 자신 없어 해. 내가 몇 명 봤어. 어쩌다 한 명씩 그러거든. 이거 하다가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몇 번 반복을 하면 그때는 대부분 잘 돼. 근데 이거를 헷갈려하는 애들은 자 어차피 방법을 알면은 96, 97, 98, 99가 대부분 잘 되거든요. 시험에 주로 나오는 형태들은 다 비슷해. 학교마다 좀 달라. 조금 빡세게 나오는 게 이제 99번 같은 거야. 겁나 귀찮지. 이거 문제 3개 아니야 이거? 인간적으로? 기억 하나, 니은 하나, 디귿 하나? 그지?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요.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 시험 볼 때, 시간이 없을 때 좌표를 대입해 보면 돼요. 그 좌표를 지나는 곳들을 골라주면 물론 정답률이 아주 100%는 아니지만 시간이 없을 때 빨리 할 수 있지.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50분이 부족해. 모든 학교가 대부분 시간이 부족해요. 알았어? 그럼 과감하게 한 문제 정도는 버려도 돼. 그게 필요해. 근데 애들이 그런 친구들도 있어. 풀 때 보면은 그러니까 평소에 집에서 숙제할 때는 되게 좋은 습관인데 문제 안 풀리는 게 있으면 그거 계속 붙잡고 있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건데 시험 볼 땐 그러면 안 돼. 선택과 집중이란 말 하지. 빨리 던지고 빨리 던져야 돼. 그렇다고 한 4번부터 던지고 던지다 보니 선생님 반이 던져졌어요. 그 말고 있잖아. 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냐면 니네가 딱 문제 많이 풀면은 문제 보면은 이제 견적이 나와. 아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아 이거는 나는 이번 생에 못 푸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그 판단이 되거든. 근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애들은 몰라 그걸. 많이 풀어보면 그걸 빨리 걸러내서 아 내가 빨리 풀어서 답을 정확하게 낼 수 있는 게 뭔지를 캐치를 하는 거야. 그게 시험 잘 보는 방법이지.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시험 볼 때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근데 여기 96, 97, 98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글쎄요 저 표현이 어떤 이동을 하는지 그건 찾을 수 있는데 도형을 못 옮기겠어요. 그거는 집에서 좀 연습을 해봐야지 않을까? 근데 어느 이동인지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자, 96번부터 하나씩 봐볼게. 이거는 f에 y 플러스 1, x.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 도형의 이동 아닙니까? 도형 이동이면 여러분들 그건 기억해야 돼. x축으로 이동시킬 때 x 대신에 부호 바꿔서 대입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나는 쌤은 결과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풀든 상관 안 합니다. 대신에
야매 꼼수 안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어. 대칭 이동이랑 평행 이동 중에 뭘 먼저 하는지는 본인이 정하세요. 그거는 순서가 달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지. 잘 봐라. 자, 점이 이게 있어. 이런 도형이 있어요. 이 친구가 있다고. 근데 얘를 평행 이동을 하고 대칭 이동을 하는 거하고 맞잖아. 평행 이동을 똑같이 오른쪽으로 한다고 치면 대칭 이동을 하고 평행 이동을 하는 거 어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칭 이동을 오른쪽으로 했으면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나는 선생님 저는 대칭 이동부터 하고 싶어요. 그럼 대칭 이동을 했으면 대칭 이동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 평행 이동 방향은 바뀌어야 돼. 알았어? 그래서 그 둘의 순서가 중요한 거야. 뭘 먼저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바꿔서 할 때는 그 방향도 바뀐다는 거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방금 이건 선대칭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자, 볼게요. 이렇게 넘어갈 때 먼저 선생님이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자리에 지금 각자 자리에 다른 놈이 들어가 있죠. x, y가 바뀌었지. 그게 보이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좋아. 그럼 y는 x 대칭. 이 순서부터 정하고 그림을 이제 옮기면 되거든요. x 대칭 시켰어. 그럼 어떻게 되지? 이렇게 바뀌죠. 자, 그 다음 누가 누구로 바뀌었어? y가 y 플러스 1로.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여기 x 자리 아닌가요? 아니야. 그잖아. 자리 바꿨으면 그냥 걔는 y인 거고 걔는 x인 거예요. 여러분들 x제곱 상현아 상현아 이 새끼 사경을 이 새끼 좀 알았어. 아 내가 이건 안 꺼내려고 했는데 진짜 이 새끼. 이리 와. 이리 와. 정신 안 차려? 어? 아직도 애구나. 졸리면 자는 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어? 새끼 좀 이게 듣기 평가냐? 어? 상현아 괜찮아. 졸아도 돼. 그럼 결과가 중요해. 나보다 수학 잘하면 돼. 알았지? 이놈의 아침 수업은 아주 그냥 걱정이 되는구만. 어쨌든 대칭을 시켜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렇게 x랑 y를 자리를 바꾸면 그냥 얘가 y인 거잖아. 그러니까 자리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에 집중을 하시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오케이? 이런 거야. 이런 것들만 연습이 되면 여러분들은 도형을 그 모양대로 옮기시면 되고 하나 쌤이 그냥 하나 정해가지고 해 볼게요. 다 비슷한 거니까 일단은 자 이렇게 옮겨졌다고 칩시다. 그럼 걔는 어떤 과정을 할 거냐? 첫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대칭 이동을 먼저 하냐 뭐 평행 이동을 먼저 하냐. 대칭 이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XY가 바뀌었잖아. 그럼 그것부터 제일 먼저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거부터. Y는 X 대칭을 하는 거죠. 그럼 F에 Y, X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Y대로 X는 X대로 이야기하는데 X는 어떻게 바뀌었어?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실수를 안 하면 되거든? Y는 부호까지 같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두 가지 부류로. 자, 이렇게 넘어갈 때 예를 들어서 중간에 나는 y를 먼저 부호를 바꾸고 싶다. y 부호가 바뀌는 게 뭐야? x축 대칭이죠. 그래서 x축 대칭을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y로 바뀌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y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뒤에 플러스 3이 되는 건가? 아니지. 뒤에다가 더하는 개념이 아니라 y 자리에 누군가를 대입하는 개념이거든. y에다 누굴 대입해야 이게 나와? y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y축으로 y 대신에 y-3이 들어가는 건 3으로 이동이야, 마이너스 3으로 이동이야? 3으로 이동이죠. y 대신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도형의 이동이기 때문에. 그럼 이 결과가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되는 거 맞죠? 오케이?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 나는 개인 취향을 존중하니까 골라서 하세요. 자, 쌤 저는 뒤에 플러스 3부터 하랍니다. 그러니까 y 플러스 3부터 만들 거야. 어떻게 이동한 거야? y축으로 마상만큼 이동했지? 자, y가 뭘로 바뀌었어? 마이너스 y로 바뀌었지? 그럼 그렇게 넘어갈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이게 헷갈릴 것 같은 사람은,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하는 게 헷갈릴 것 같은 사람, 스스로가 헷갈릴 것 같은 사람은 평행이동부터 하세요. 알았지? 이게 아까 쌤이 보여줬던 거야. 평행이동을 하고 대칭이동 하는 거랑, 대칭이동 하고 평행이동 하는 거랑, 누굴 먼저 하냐에 따라서 평행이동 방향이 다르죠. 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둘 중에 먼저.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괄호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만약에 내가 나한테 시험을 보라고 하면 난 보라색으로 풀 것 같아. 나라면. 이 괄호로 묶는 게 귀찮아서. 이해됐지? 순수하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그것만 해보시면 되고, 그게 1498번이나 99번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도형의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점대칭은, 점에 대한 대칭을 좀 볼까요? 점에 대한 대칭이 1503번에 있거든요. 요것만 하고 쉴게요. 1503번. 상현이 여태까지 쉬었는데. 너 살짝 좀 다른 것 같다. 아침이라 그러냐? 아침이라 그래? 텐션이 살짝. 연우 있을 때는 옆에 막 계속 연우 옆에서 막 계속 막 이렇게 양쪽으로 털어주니까 잠 안 그래? 어제 늦게 잤어? 그게 더 마이너스인데 지금. 그래서 국어를 하느라, 기타 과목을 하느라고 지금 수학 시간에 와서 이게 지금 수학 숙제를, 특강 숙제를. 그래요. 40문제. 참고로 어제 다른 학년의 어떤 반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숙제가 100문제였는데 근데 저 특강 시작 안 했을 때 하루 숙제가 100문제. 행복한 거지? 아직 1학년인 게 행복한 거지. 3학년이라 그런 거. 일단 질러봤어. 일단 질렀어. 교재가 2개라서 여기 내고 여기 냈는데 합치니까 100문제 들어. 그래서 줄이기 귀찮아가지고 60, 40이라 줄이기 귀찮아서 그냥 해. 문제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질문이 있긴 한데 막 60% 이상이 질문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 주말에. 근데 걔네들은 다르지, 지금 여러분들하고. 3학년은 지금 세상에, 야, 지금 10개월도 안 남았어. 지금 밖에 D-Day 써있는 거 보이지? 지금 감이 안 올걸? 여러분 감이 안 올 거야. 언제부터 살짝 애들이 막 감이 오냐면 1학년 끝날 때쯤. 1학년 끝날 때. 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학년 딱 끝날 때쯤. 1학년 학기 말에, 2학기 말에. 그럼 아직 오래잖아. 근데 그럼 니네 내년에 예비 고3이야. 이러면 애들이 충격받아. 근데 맞아. 그지? 1학년이 내년에 예비 고3 되는 거 맞잖아. 내년 2학년이니까. 근데 내년에 2학년이야 라는 말보다 내년에 예비 고3이야 라고 하면 약간 좀 그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 금방이야. 3년 금방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SMT에서 이렇게 벌써 이렇게 늙어간 거 아니야 지금. 쌤 여기 온지 한 7년 된 것 같은데. 옮기기 귀찮아가지고. 단순해요.
뭐 얘가 뭐 엄청 좋고 그래서 아니야. 뭐 다른 데로 옮길 이유가 그런 게 아니라 귀찮아. 귀찮아. 그리고 이게 이놈의 정 때문에 이놈의 정 때문에 그래 진짜 올해까지만 올해 고3까지만 해야지. 근데 또 그러면 걔네들 졸업하면 또 이렇게 만나잖아. 그럼 또 정이 금방 이 인간들 대학 보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1학년부터 만나면은 모르겠어. 그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전에는 쌤이 예전에 한 몇 년 전에는 쌤 혼자 고3을 다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고3은 그냥 전담이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고1 수업하는 게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이니까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고1 올라갈 때가 쌤이 진짜 한 4, 5년 만에 고1 수업한 거였어요. 사실 고3 선생한테 고1 수업을 하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쉬워요. 쉬워. 근데 너무 느낌이 이런 거지. 고3만 하잖아. 그러면 장점이 1학기만 내신 대비를 하면 돼요. 2학기에 내신이 없거든. 수능 준비만 빡세게 하면 돼. 논술 수업하고. 쌤이 수리 논술도 하거든. 근데 2학기 때 주말에 나와가지고 내신 대비 보충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1, 2학년을 하잖아. 그럼 해야 돼. 너무 힘든 거야. 인간적으로. 응?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지. 그러면 3학년 졸업한다? 예비 3학년에 또 올라와 바로. 그럼 걔네들 1년 동안 또 해야 되는데 약간 애들이 이제 고3이 되니까 내가 여기서 만약에 사라지면 이들은 누가 이들을 대학 보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정이 쌓이고 그러다가 또 동생의 동생까지 보냈어요. 동생까지. 셋째까지. 그러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 이렇게 됐어. 나의 나름 젊었던 시절이 다 가버렸어. 시간 그렇게 빨리 간다니까. 금방이야 금방. 자 1503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ax를 점 2,1에 대해 대칭 이동을 했어. y는 그래요. 어떤 함수를 점대칭을 시켰네. y는 x제곱 마이너스 ax를 2,1에 대해 대칭을 시켰네. 그죠? 그 포물선과 y는 2x가 만나는 두 점이 원점에 대해 대칭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쨌든 그래 2차가 나오겠지 얘들아. 스토리 좀 생각해보면 2차가 나오겠지. 그 2차하고 누구랑 y는 2x하고 만나는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연립하겠지. 2차 방정식 연립하겠죠. 그 연립했을 때의 좌표가 어디 대칭? 원점 대칭이래. 그러니까 그 두 점이 원점 대칭이래. 생각해봐. 어떤 두 점이 원점에 대해 대칭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둘의 중점이 원점인 거죠. 그 말은 두 가지예요. 많이 쓰는 거야. x좌표를 보면 둘이 무슨 관계? 부호는 다르고 절대값이 같은 관계. 그지? 근데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 안 했는데 그냥 단순히 둘 더하면 얼마? 0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두 교점이 이건 2차 방정식에도 필요한 정보입니다. 어떤 교점이 원점 대칭이다라고 하면 걔는 무슨 뜻이냐면 x좌표를 더하면 0이라는 뜻이야. 알았지? 그럼 봐봐. 니네가 이걸 식을 만들어 가지고 연립을 했어.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x만 이렇게 나오겠지? 나오겠지? 다른 건 몰라도 어때요? 이게 얼마? 0이라는 얘기죠. 두 근의 합이 0이겠지. 좌표가 대칭이니까.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포인트를 빨리빨리 뽑아내야 돼. 그러면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 과정은 뭐냐? 자, 여기 위에 점을 x, y라고 하면 내가 새로 구할 점을 x, y라고 잡는 게 좀 나아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m, n이라고 잡은 다음에 알았지? 그러면 어떤 2차 곡선이든 뭐든 간에 점대칭을 시킬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고 있죠? m, n하고 x, y의 중점이 누군 거야? 2,1인 거죠. 그잖아. 우리 점대칭이 다 그런 거지. 그래서 둘 더해서 나누기 한 게 이거야. 따라서 m 더하기 x는 4. 이 속도로 가야지. 언제 이걸 또 둘 더해서 나누기 식을 쓰고 있냐. 더하면 x좌표 2배. y좌표 더하면 2배. 근데 나는 누구하고 누구 이거 자취할 때 이렇게 많이 하지. 자취 방정식 구할 때. 난 누가 필요해? x, y가 필요하고 누구를 알고 있어?
mn을 알고 있지. 그죠? 그럼 여기 있는 x, y는 누군 거야? m이랑 n인 거야. 아시겠죠? m이랑 n인 겁니다. 맞죠? 여기 위에 점을 잡았으니까. 자취할 때 한 번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그 넣으면 돼. m 자리에 누구 넣으면 돼? 4-x. n 자리에 2-y를 대입을 하시면,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n 자리에 2-y 들어갔다. 그 다음에 x 자리에, 여기 x 여기도 있다. x 자리에 4-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4-x. 아니? 여기 식에다가 요거를 대입하면 요 식이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이쁘게 정리해서 나왔을 때 여기 부분 가운데 두 군의 합이 0이 된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알았지? 이렇게 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어차피 다음 주부터 새로 하니까 이거 하고 한 10시 반 정도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수학 하 여러분들이 배운 데까지 어느 정도 기억하고, 왜냐면 아니 이게 내가 기억을 많이 안 한다고 해서 막 데리고 가가지고 갈구는 게 아니라, 수학 하 교재 우리 아직 안 샀지. 교재 모르고 자체 교재로 돼 있어요. 왜냐면 쌤이 아직 안 만들었거든.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데 쌤이 이번처럼 만들 거야.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얼만큼 기억을 하고 있는지에 맞춰서 그 다음 교재를 쌤이 만들. 다음 주부터는 수업 시간이 11시까지입니다. 9시부터. 뭐야 그 기쁨의 눈웃음 뭐야 그. 네, 토요일이. 따로 테스트가 없고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가끔 필요할 때 그 매주 목요일에, 다음 주 화요일에 공지하겠지만 매주 목요일에 학원 전체 이제 주간 테스트를 봅니다. 매주요? 네네. 그러니까 쌤이랑 하는 테스트, 쌤은 화목토반은 토요일에 그 시간에 따로 없어서 화목은 무조건 니네가 8시부터 9시죠. 그 사이에 무조건 테스트를 봅니다. 시험지. 그래서 답안지를 내고 가면 되고요. OMR을 제출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업 어떻게 어떤 컨텐츠로 진행을 하는지는 화요일에 다시 다 있을 때 설명을 해주겠지만, 오답 노트를 쌤이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만들어 드리니까 오답 노트 만든 사람 없지?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좋은데, 오답 노트를 쌤이 개별로 스프링으로 해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거를 매주나 이렇게 주면은 계속 끼우면 돼요. 뭐 본인이 화일에다 해도 되는데 요 스프링 척추처럼 생긴 거, 이거 뗐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요걸로 해서 끼워가지고 하시면 되고, 밴드도 이제 다음 주에 새로 파서 선생님이 초대 보낼 테니까, 그러니까 라이브 수업을 해야 되면 주로 밴드 라이브로 진행을 할 건데, 만약에 그게 가끔 밴드가 막 오류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차선책으로 유튜브 라이브,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유튜브. 가끔 졸업생들 들어와요. 인사하고 가거든요. 가끔 분명히 결석은 2명인데 막 유튜브 시청자가 5명, 3명, 논팽이들 3명이 들어온 거야 지금. 응?
상현이 쌤 유튜브 주소 빨리. 수학 모르겠다고요? 지금 쌤을 하셨잖아요. 그 누가 했어 그걸? 수학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쌤이 테스트도 말이 안 되는 거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보려고 보는 거야. 만약에 정말 그럼 난 영일승 쫓아가면 되니까 괜찮아. 아니 그래야 빨리 내가 오늘 교재 만들지. 그래서 일부러 상중하 극하 하 중 상 이렇게 있어. 그 딱 보고 아 얘가 여기까지 푸는구나 여기 딱 보고 할 거니까. 상은 왜 넣는지 모르겠는데 있긴 있어. 아무튼 그래서 그 테스트 주간 테스트는 학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별도고 쌤이랑 하는 테스트는 전부 다 쌤이 오답 체크해서 오답노트 만들어줄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시중 교재나 아니면 내가 만들어서 주는 교재들도 전부 다 쌤이 이제 체크를 해서 쌤한테 주라고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럼 그거 체크해서 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답노트가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로 다시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면 되고 그것도 숙제로 낼 때도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 성적표가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야. 오답 분석표여가지고 그 각자 보면은 상습적으로 잘 틀리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 성적 보고 현타 오라고 막 그 주는 게 아니고 그래프가 딱 보면은 어디 유형 예를 들어서 막 다항식 인수분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거기가 체크가 돼서 나올 거야. 본인이 어디가 잘 안 되는지를 좀 보라고 참고용으로 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거기 마무리 좀 할게요. 어디냐 1513번. 그러니까 난 아침 9시 수업이 늘 부담스럽다고. 이 수업 시간이 원래 고3 수업이었거든. 걔네들이 9시부터 11시 반 니네 원래 하는 데 똑같았단 말이야. 수업을 언제 시작했는 줄 알아? 평균적으로 10시에 시작했어. 뭔 말인지 아냐? 다 오면 10시요. 아니면 온라인 하거나. 그래서 내가 언제는 토요일 이 시간 온라인 금지했어. 온라인 안 할 거라고. 빠지면 니네만 손해다. 내가 막 그렇게 초강수를 뒀는데 그래도 막 문자로 선생님 한 번만 에이씨 막 켜주고 막 그래서 막 내가 안 되었다. 이러다가는 애들이 전부 다 조만간 교실에서 나 혼자 온라인 하고 있겠다. 다 집에서 보고 이불 뒤집어 쓰고 이제 머리 막 이래 막 폭탄 맞아가지고 그래서 온라인 안 한다. 그리고 토요일은 개별 질문만 받을 거다. 그럼 개별 질문 받으면 이제 빼박이지. 못 오면 못 하는 거야. 그랬는데도 달라지지 않아. 아침 9시 수업. 혹시 실수로 9to10 신청한 사람 있냐? 9to10 신청한 사람. 오. 플러스 10점. 플러스 10점. 오. 그래요. 저놈이 했어야 되는데. 저 친구. 응? 너를 아침 9시부터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아침 9시 안 나와. 자리 하나 있어. 자리 하나 있어. 선생님 만들어놨어. 그 지금 윈터 가 있는 놈이 1월까지 하고 2월에 오는데 그 친구 놈이 같이 맞춰놨어. 그래서 자리가 하나 비어. 그리고 자리 얼마인지 선생님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요거 하나 빼가지고 여기 복도에다가 주르륵 여기 옆에 보이죠? 주르륵. 얼마든지 바로 만들 수 있는데. 자, 쌤이랑 어디를 마무리할 거냐면 1513번인데요. 유형 16에서는 지금 여기는 근데 니네
피타고라스 할 때 또 하지 않았냐? 이거 대칭 이동 이렇게 시키는 거. 뭐 그때 안 했어도 지금 여기서 개념 설명을 듣고 했으면 이거 이동은 이제 할 수 있죠. 요거는 최단 거리는. 그지? 이거 뭐냐? 점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한 점은 여기 y축 위에 있고 한 점은 x축 위에 있어. 그러면 이렇게 이어서 최단 거리 만들고 싶으면 그죠? 어떻게 합니까? 일직선으로 이어야 최단 거리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일직선만 기억하면 안 되거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이제 이과관 학생들은 뭐 쉽긴 하지만 기하도 하고 할 텐데 이게 원리가요. 대칭 이동을 시키는 원리가 일직선을 만드는 게 이게 잘못된 개념이야. 일직선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알았어? 일직선을 만들어야 되겠지. 근데 그러려고 대칭 이동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대칭 이동 자체에 무게중심을 두면 안 돼. 왜냐면 나중에는 공간 도형 이쪽 막 기하 가면은 대칭 이동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알았어? 근데 기본 원리가 뭐냐? 합동이야. 잘 봐.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 합동이죠. 맞죠? 왜? 길이 같잖아. 이게 기본 원리인 거야. 그래서 대칭 이동을 시켜도 되는 거거든. 그 다음 일직선. 그지? 뭐 일직선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이렇게. 오케이? 쌍둥이를 만들어내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을 때 이렇게 이은 게 최단거리 돼야 되니까 이제서야 뭐가 나오는 거야? 일직선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일직선으로 다이렉트로 이어버리면 된다. 알았어?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1513번은 다른 건 다 그렇게 하는 거고 1513번은 두 원 위를 움직이는 점 A, B에 대해서 자, X축 위에 움직이는 점 P에 대해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인 거예요. 그럼 원을 각각 위치를 봐볼래? 첫 번째 원은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3에다가 반지름이 3인 거야. 두 번째 원은 10,2에다가 그지? 반지름이 1인 상황이죠. 그러면 좌표를 좀 찍어봐봐. 마이너스 2,3이거든요. 그럼 여기입니다. 반지름이 3이네요. 그죠? 반지름이 3이면은 원이 이렇게 생기는 건데 그건 일단 냅둬. 이게 중심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2죠. 10,2면 제가 이 정도 찍을게요. 그냥 10,2 찍을게요. X축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원이 원래는 큰데 쌤 적당히 일단은 이렇게 좀 해볼게. 설명하기 편하려고 이렇게 적게 그릴게. 말이 안 되죠. 이런 거야. 원 위에 그러니까 뒤에 앞에 원방에서도 해봤겠지만 원 위에 있는 점 가지고 최대 최소 구할 때는 무조건 그 원 위에 있는 점으로 안 하죠. 누굴 먼저 합니까? 원의 중심을 가지고 먼저 계산합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지. 똑같은 거야. 알았어? 일단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원 위의 점 생각하지 마. 중심을 얘네 두 점이라고 생각해 봐. 그리고 X축에 있는 점이랑 이거 최단거리 구하는 거야. 알았지?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이렇게 최단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이 원 하나를 얘를 이동시켜 얘를 이동을 시킨다고 쳐. 그리고 여기다가 새로운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원방으로 문제가 바뀌죠. 그냥 이런 이야기죠. 생으로. 자, 처음 본 것처럼 이 원과 이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얘네 둘 사이에 뭘 구하면 돼? 최단거리를 먼저 구하는 거지. 알았어? 그래서 최단거리를 구하고 거기서 반지름 빼고 반지름 빼면 돼.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최소값은 그 원리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 이 최단거리 예를 들어서 거기 1511번이나 뭐 이런 문제처럼 이런 거 또는 1509번 같은 그런 문제들처럼 원의 중심 가지고 둘 사이에 X축이랑 이렇게 튕겨서 올라왔을 때 최단거리 문제로 풀 때 마지막 마무리만 뭐 하면 돼요? 반지름 두 개를 빼버려야 최소거리가 나오는 거지. 알았지? 그게 이제 1513번 이야기고 센인데 C단계가 아깝네. 쌤이 그래서 C단계 했냐고 바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C단계까지 안 했다고 해서 원방은
지금 보니까 접선 쪽이랑 이쪽에서 몇 개 별표랑 있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쌤이 아예 그냥 한 방에 해서 접선 그쪽으로 같이 묶어서 좀 해줄게. 거기 상 문제도 똑같이 이 방법으로 풀리는 거니까 이것만 하고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그 원이 있으면 요거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원 밖에서 접선 긋는 것 그게 가장 마지막 최종 보스죠. 원 밖에서 접선 긋는 거. 그리고 그 접선이 서로 수직인 것도 나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원 밖에서 접선을 그을 때는 어떤 공식을 써야 돼? 원 밖에서 접선을 그었다. 가장 효율적인 공식이 뭐냐면 이 직선을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좌표를 MN으로 하면은 겹치니까 PQ로 할게요.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기울기를 M이라고 잡으면 여러분들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지. 기울기 공식. 뭐야? 기울기 공식. Y는 MX 뿔마 R로 그죠? 그 친구 말하는 거야. 근데 쌤이 일부러 이렇게 적어놨거든. 평행이동 시켰죠. 그지? 평행이동을 했으면 이거 외웠지? 외웠니? 여보세요? 공식 외웠어 안 외웠어? 기울기 공식. 외웠겠지. 외워야 풀리는데 문제들이. 그죠? 접선 공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셨어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했어? 평행이동 돼 있지? 그죠? 평행이동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 경우에는 잘 봐. 이 경우에는 공식이 뭐냐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쟤는 중심이 원래 원점일 때 공식이야. 근데 원점이 아닌데 이 공식을 쓰면 당연히 접선이 안 나오지. 평행이동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있는 그대로 Y-B가 들어가는 거고 X도 똑같이 X-A만 들어가면 돼. 이 뒤에 똑같아.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를 누가 지나? 외부의 점 PQ가 지나지. 그러니까 여기 Y 값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직선이 다 이 친구거든요. 근데 얘 둘 다 누굴 지나요? P, Q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되는 거야. X에다가는 P를 대입하면 되고. 자, A, B는 문제 나올 거야. 따라서 여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M이거든. 이 친구는 넘겨서 양변을 제곱을 하면 M의 2차 방정식이 되거든요. 알았지? 2차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쁘게 정리가 되느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M제곱 플러스 네모 M 플러스 세모는 0 이런 걸로 나올 거야. 자, 어떤 문제 보면 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기울기가 무슨 관계야? 그치?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에 기울기가 상식적으로 계산한 이 방정식을 풀면 나오는 기울기가 M1이랑 M2라고 하면 이게 뭐야? 각각이 하나는 M1, 하나는 M2겠지? 근데 그 둘이 서로 수직이니까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일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두 근이 얘네 둘인데 니네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뭐야? 2차 방정식에 두 근에 곱인 거지. 그럼 어디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다시 할 때 심화 과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접선 파트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 부분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도형 이야기인데 중학교 때부터 했을 건데 요 둘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기도 하죠.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요게 이제 그려질 거야. 이 점하고 원의 중심하고 길이하고 반지름 해서 수직 되는 거. 그치? 요 그림 알죠? 피타 써가지고 계산하는 거. 그치? 이 점하고 원의 중심은 거리 구하고 반지름 이용해서 피타 쓰면 요 길이 나오고 그러면 소 하면 되잖아. 소 알죠? 소. 이 공식을 쓰면은 길이가 나오는 거니까. 그치? 이런 도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알았어? 요거 복습할 겸 해봤고
이제 보려고요. 10시 반 안에 끝나실 수도 있어요. 알지? 왜냐면 문제 여기가 어렵지 않아. 그리고 사실 아예 진짜 다 까먹어서 모르겠는 거는 뭐 몇 시간 붙잡고 있어도 안 풀린 거니까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하세요. 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부분, 아 얘가 어디가 기억이 안 나는구나를 알려고 하는 거니까. 알았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야 근데 니네 그거 교재는 갖고 있어야 돼. 우리 수학화 할 때 어차피 앞에서부터 하잖아. 그때 쌤이 갖고 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못한 거를 그때 할 거니까 이해됐지? 뭔 말인지 알겠어? 쌤 알았어? 그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쌤이 교재를 만들 거냐면 앞부분은 그래도 쌤을 했고 뒤에는 아예 안 돼 있기 때문에 뒷부분 파트를 교재는 아주 기본으로 만들 거야 쌤이. 이해됐지? 그래서 그거 할 때 쌤 요거 같이 병행할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버리면 안 돼. 조만간 다시 그거 그리고 그래서 앞에 보니까 뭐 집합 명제는 좀 문제풀이 덜한 거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할 때 같이 쌤이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와서 개별 질문 하고 기존에 새로 온 친구들은 쌤이 따로 프린트로 주고 할 거니까 이해됐지? 그렇게 할 겁니다.